그녀는 지금 괜찮을까? 그날 이후 유진 씨의 머릿속엔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보다가 좀 되게 무서웠어요. 일단 너무 겁도 나고 그 여자분이 너무 걱정됐어요.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걱정돼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유진 씨. 그녀의 불안은 우연히 한 남자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진 보면은 절대 아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이렇게 몰래 그냥 바깥에서 자주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런 글들. 박경훈이란 남자의 SNS엔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듯한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녀를 관찰하는 것도 모자라 퇴근길을 몰래 따라가며 그녀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올린 남자. 게시 날짜를 보니 벌써 6개월 전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유진 씨는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신체 부위 사진도 아니고 피해 진술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우린 직접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그가 사진을 촬영한 곳은 주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 주변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온수역입니다. 이 근처 편의점에 사진 속 그녀가 있을까? 제 기타인 분이시는데? 지금도 근무를 하세요? 아니요, 한 달 전에 그만두셨는데. 한 달 전 일을 그만뒀다는 아르바이트생은 흔쾌히 우리와 만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지금 좀 밝아진 거죠. 예전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뒤돌아보고 계속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 보면 진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수상한 시선을 느낀 건 지난해 10월부터였다고 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7시나 뭐 8시, 9시 그냥 계속 중간에 물건을 사갔다가 나와서 계속 얼쩡거리고 퇴근할 때 보면 오늘 좀 없나 싶었는데 창문에 비친 걸 살짝 봤는데 진짜 뚫어져 쳐다보더라고요. 그 뒤로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수빈 씨가 일하는 편의점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 딱 두셔 하니까 내렸는데 그분이 같이 내리는 거여서 이상하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보니까 지하철 같은 칸에 있는 거예요. 박 씨가 퇴근길까지 미행한다는 걸 안 뒤론 늘 어머니가 데리러 왔지만 그 남자의 스토킹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모습을 찍어 자신의 SNS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박 씨. 남자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 본인 맞아요? 맞아요. 그가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수빈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올라온 건 혹시 없나요? 시험 기간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대학생. 네. 영어에서 전공입니다. 이게 지금 대학교거든요? 네? 그러고? 네. 박 씨는 수빈 씨가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 알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는 수빈 씨를 스토킹해 왔을까? 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무슨. 박 씨는 수빈 씨가 그를 처음 봤다고 기억하는 시점보다 2달 빠른 지난해 8월 이미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좀 무섭네요. 사실 저 일 그만두고 이제 그냥 영원히 저랑 상관없는 일이겠구나. 괜찮겠거니 했는데. 수빈 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도 박 씨는 여전히 온수역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네. 최근엔 수빈 씨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박 씨. 그가 올린 게시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개 사진 2장이 눈에 띕니다. 거기엔 내가 사는 곳 1층 식당에서 키우는 개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국수라는 선명한 2글자. 우린 인터넷 지도에서 서울에 있는 국수집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깐만, 국수 이거 아니야? 사진 속 배경의 국수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이거든요? 네. 이 강아지가 여기 있던 강아지 맞아요? 맞네. 맞아. 살을 깎아서.
정말 박 씨가 이 건물 어딘가에 살고 있을까?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시카고 불스. 낯익은 옷차림의 한 남자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사진 좀 봐봐봐. 요 옷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시카고 불스. 옷이나 체형은 같지만 화장을 한 듯 화려했던 SNS의 사진 속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늦은 밤 그가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잠시 뒤 도착한 곳은 인근의 떡볶이집. 그렇게 떡볶이와 튀김을 시켜 먹고 그가 집으로 돌아간 지 약 10분 뒤. 손님 여기. I'm back. 박 씨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떡볶이 사진입니다. 조금 더 그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한 듯 정신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박 씨. 자세히 보니 그는 SNS에 올라와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여성들의 사진을 구경하던 박 씨가 제작진의 차량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입가에 번지는 미소.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 그날 밤 박 씨의 SNS엔 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아, 내일이구나 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박 씨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말끔한 모습으로 집을 나섭니다. 옷이 바뀌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온수역입니다. 역에 도착한 그는 항상 수빈 씨를 지켜보던 긴 의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셀카를 한 장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수빈 씨를 기다릴 때마다 반복해왔던 패턴입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들어 유심히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그가 이동한 곳은 승강장 앞. 그리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박 씨가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 씨의 SNS에 한 여성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놀랍게도 조금 전 박 씨 앞에 서 있던 이 여성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하철에 오르자 박 씨도 뒤따라 지하철을 탑니다. 그의 시선은 줄곧 그녀에게 고정돼 있습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내리자 박 씨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립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녀에게 알려야 하는 걸까 고민하던 그때 갑자기 박 씨가 발길을 돌립니다. 잘 놀았다 다시 온수역으로 란 글을 SNS에 올린 뒤 다시 온수역으로 되돌아온 박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SNS에 그 여성들 사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던데. 제가요? 예. 그걸 어떻게 하세요? 방금 전에도 지금 아, 이분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시라고요? 아는 분. 근데 그분 말고도 되게 다수의 여성분들이 있던데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대부분 거의 다 제가 아는 분 올린 거고 그냥 멀리 이렇게 지나가는 거 풍경으로 찍다가 풍경 속에 사람처럼.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수빈 씨는 분명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누구가? 불안감을 스토킹 어쩌고 그러는데 이 아가씨가 제가 있는 곳으로 계속 나갔어요. 제가 여기 그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야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제가 스토킹 같은 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나는 여기 10시에 있을게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10시에 나와서 저쪽에 앉아 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이상한 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수빈 씨도 박 씨가 사진을 찍어 올린 수많은 다른 여성들도 그의 SNS에선 수현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NS 상에서는 수연이라고 부르시던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분이 예전 이름이 봄양의 수현이었어요. 몇 살 때 제자인데 그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 예전에 무슨 일? 학습지. 어? 학습지 선생. 학습지? 눈높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들이 선생님을 몰라요. 그 친구는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스토킹이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아니 내가 당사자한테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사진 찍고 그거 SNS에다 올리시고 하는 거 범죄 행위예요. 수연이를 내세우며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있는 박 씨. 그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걸까? 경찰 신고했었을 때 그냥 학생 이상하면 그냥 좀 또라이인 것 같아 이러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데려다 줄게 그냥 말씀해 주셨지만 왜 날 신고하냐고 나쁜 물만 먹고 저한테 더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고 좀 못한 것도 있어요. 수빈 씨는 박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2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늘 같았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박 씨 같은 스토커들이 더 대담하게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물론 좋아하니까 나왔겠죠. 근데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렇게 순수하게 플라토닉한 그런 감정이죠. 제자였기도 하고 우연히 또 만났기도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애가 이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감정이 조금 있고 이 아가씨는 자꾸 이렇게 눈빛으로만 마주하고 서로 통화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본인도 이제 슬슬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대체 박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말로 해선 스스로 그가 이 행위를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이분은 자신의 어떤 마음 속에서 특정 그 여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애정망상이 점점 특정인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까지 지금 퍼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저절로 소멸되지 않고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따른 또 감정이 아주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기며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는 없는지 좀 이제 확인해보고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가라. 하지만 박 씨는 우리와 만난 후에도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박 씨를 위해 궁금한 이야기 Y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당신의 그 추악한 컬렉션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도 당신을 지켜볼 거라고.